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5세 이후 여러분의 건강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생선 4가지와 반대로 여러분의 건강을 진정으로 보호해줄 멋진 생선 4가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선이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이 노년기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65세가 지나면 우리 몸은 눈에 띄게 변화합니다. 간의 독소 여과 능력이 떨어지고 신장은 노폐물을 배출하는 힘이 약해지며 면역력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잘못된 생선을 계속 섭취하면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기억력이 흐려지며 심한 경우 뇌졸중이나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생선 때문에 건강을 잃고 병원에 입원하신 수많은 어르신들을 보았습니다. 반대로 단 한 가지 생선만 바꿨을 뿐인데도 혈압이 안정되고 잃었던 집중력과 활력을 되찾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문제는 생선 자체가 아니라 어떤 생선을 선택해서 먹느냐에 있습니다. 어떤 생선은 우리 몸을 살리는 약이 되지만 어떤 생선은 조용히 병을 키우는 독이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65세 이후 생선 선택이 단순한 식습관을 넘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여러분이 절대 피해야 할 생선 4가지와 그 중요한 이유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식단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환상적인 생선 4가지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생선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한 3가지 황금 원칙을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건강한 노년은 오늘 이 필수적인 정보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부디 저와 함께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65세 이후 우리 몸은 눈에 보이지 않게 상당한 변화를 겪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건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해독 및 배설 기능이 확실히 약해집니다. 간의 독소 여과 속도는 30% 이상 느려지고 신장은 매일 수백 리터의 혈액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능력이 점차 저하됩니다. 젊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던 작은 오염 물질조차 이 시기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식중독 사망률은 젊은 성인보다 무려 12배 이상 높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면역력이 약해지고 몸속에서 독소를 분해하고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모든 생선이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생선은 단백질과 오메가 3 지방산 같은 좋은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치명적인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생선은 성장 과정에서 수은 같은 중금속을 흡수하고 어떤 생선은 항생제나 호르몬이 잔류하며 어떤 생선은 훈제나 가공 과정에서 발암 물질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간과 신장이 이런 독소들을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었지만 65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몸에 들어온 독소는 그대로 축적되어 혈압 상승, 심장 부담 증가, 그리고 뇌의 기억력 손실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특정 어종을 일주일에 3번 이상 섭취한 고령자 그룹은 혈중수은 농도가 평균 3배 이상 높았으며 이 수치가 신경계 손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가벼운 피로, 이유 없는 건망증, 잦은 두통이 어쩌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생선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선을 선택하고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저 많이 먹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어떤 생선이 진정으로 위험한지, 그 과학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간단한 식단 변화가 어떻게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 개인의 강력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씨는 71세입니다. 은퇴 후 그는 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운동도 하고 음식을 신중하게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그는 생선이 심장과 뇌에 좋다는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침 식탁에는 참치캔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간편하고 맛있으며 무엇보다 건강에 좋다고 굳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루 한 캔,
때로는 2캔씩 그렇게 8개월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가벼워지고 혈압도 안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도 아버지가 건강을 챙긴다며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김 씨는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손끝이 저리고 갑자기 말이 잘 나오지 않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상은 기억력 상실이었습니다. 약속을 잊고 며칠 전 했던 대화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증상은 점차 심해졌고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혈중수은 농도가 정상 기준의 5배에 달했습니다. MRI에서는 신경계 손상의 초기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김 선생님, 오랜 기간 몸에 축적된 독소의 결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독소라고요? 무슨 독소입니까? 의사는 참치를 가리켰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참치였습니다. 참치는 해양 먹이사슬의 최상단에 있는 어종입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섭취한 수은이 그 몸에 계속 축적되고 우리가 그 참치를 먹으면 그 독소들이 고스란히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젊었을 때는 간과 신장이 이 독소들을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다릅니다. 배출 기능이 떨어지면 조금씩 쌓인 독소가 결국 신경을 공격하고 기억력을 빼앗습니다. 게다가 캔 참치는 단순히 수은 문제만이 아닙니다. 보존을 위해 사용되는 나트륨, 캔 내부 코팅에서 나오는 BPA 같은 환경 호르몬, 그리고 부적절하게 보관될 경우 생기는 히스타민까지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 뇌와 심장, 그리고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김 씨는 결국 참치 섭취를 완전히 중단하고 해도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약물 치료와 식단 조절을 병행했습니다. 그 결과 혈중수은 수치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다행히 기억력도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몸에 좋다고 믿었을 뿐인데 이렇게 위험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심지어 건강하다고 굳게 믿는 그 음식조차 노년기의 건강을 조용히 그리고 끈질기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피해야 할 생선이 정확히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할 생선 목록의 첫 번째는 바로 참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치가 오메가3가 풍부하여 뇌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치가 해양 먹이사슬의 최상단에 위치한 어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참치 몸속의 수은이 고농도로 축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FDA 보고서에 따르면 참치 1kg에는 최대 1.6마이크로그램의 메틸수은이 함유될 수 있으며 이를 장기간 섭취할 경우 신경계와 신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몸의 해독 능력이 저하되므로 소량만 축적되어도 기억력 감퇴, 손발 저림, 언어 장애와 같은 우려스러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통조림 참치에는 보존을 위해 상당량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어 고혈압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캔의 내부 코팅에서 발견되는 BPA라는 화학 물질은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참치캔이 부적절하게 보관될 경우 히스타민이 생성되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나 심지어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참치는 생으로 먹든 캔으로 먹든 65세 이상의 모든 분들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민물고기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잉어, 메기, 가물치 같은 민물 생선은 종종 몸보신 음식으로 여겨지지만 노인들에게는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3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기생충 감염에 심각한 위험이 있습니다. 민물고기에는 간디스토마, 페디스토마와 같은 기생충이 서식할 수 있으며 불완전한 가열로는 이러한 기생충을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감염될 경우 간과 폐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며 심각한 상황에서는 간경변증이나 담도암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둘째,
중금속과 환경 오염 문제입니다. 우리의 강과 호수는 유감스럽게도 생활하수, 농약, 산업폐수로 오염되어 있으며 이러한 물에서 자란 물고기는 납과 비소 같은 유해 물질을 축적합니다. 이 독성 금속들은 신장과 간을 공격하고 혈압을 위험하게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세균 감염이 큰 우려를 낳습니다. 민물 환경은 종종 높은 수온과 느린 유속을 특징으로 하여 대장균, 살모넬라균과 같은 식중독균이 쉽게 번식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민물고기로 인해 식중독에 걸릴 확률은 젊은 층보다 무려 15배 이상 높습니다. 특히 민물고기를 회로 먹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익힌다고 해도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고령자라면 식단에서 민물고기를 완전히 제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생선은 바로 양식 우럭입니다. 우럭은 그 담백한 맛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지만 양식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상황은 극적으로 변합니다. 양식장에서는 좁은 공간에 많은 물고기를 대량으로 사육하기 때문에 질병 예방을 위해 항생제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러한 항생제는 슬프게도 우럭의 몸에 잔류하다가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고령자가 이러한 항생제 잔류물을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이 파괴되어 소화 기능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는 항생제 내성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폐렴이나 요로 감염 같은 질병이 발생했을 때 약이 듣지 않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부 양식장에서는 성장 촉진을 위해 호르몬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 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인공사료에는 색소와 방부제가 포함되어 간과 신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줍니다. 특히 중국 등 일부 수입산 양식 우럭의 경우 수질 관리가 허술하고 금지 약품이 사용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메시지는 매우 명확합니다. 우럭을 드시고 싶다면 항상 자연산 우럭을 선택하시고 양식산은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훈제 연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종종 고급 식재료로 여겨지는 훈제 연어는 65세 이상에게는 여러 가지 중요한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나트륨 함량이 놀라울 정도로 높습니다. 단 100g만으로도 약 1200mg의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어 신장이 이미 약해진 노년층에게는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보존제로 사용되는 아질산염이 문제입니다. 이 아질산염은 우리 몸속에서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으로 변하여 위암 발생 위험을 현저히 높일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즉 WHO는 아질산염을 1군 발암물질로 명확히 분류하고 있습니다. 셋째, 훈제 과정 자체에서 생성되는 다원방향족 탄화수소, 특히 벤조피렌 같은 물질 또한 강력한 발암물질입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훈제 연어가 일반적으로 가열하지 않고 섭취되기 때문에 리스테리아균 감염의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 균에 감염되면 고열과 심각한 설사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개인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연어를 드시고 싶다면 훈제 제품 대신 신선한 연어를 선택하여 직접 굽거나 구워서 드시는 것을 강력히 권하며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공급처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선을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 건강을 진정으로 보호해줄 생선은 무엇일까요? 모든 생선이 위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올바르게 선택하면 생선은 여전히 우리 몸을 위한 최고의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65세 이후 여러분의 식단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4가지 건강한 생선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생선인 고등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어는 노년층에게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최고의 생선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바로 탁월한 오메가3 지방산 함량 때문입니다. 고등어는 특히 TG와 EPA가 풍부하여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감퇴를 늦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수행된 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3회 고등어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치매 발생률이 무려
35%나 낮았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 건강을 넘어 오메가3는 혈액 속 중성지방을 감소시키고 혈관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시켜 심근경색과 뇌졸중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참치와 같은 어종과 달리 고등어는 먹이사슬의 하위에 속하므로 중금속 축적 위험이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비교적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어 노년층 식단의 이상적인 주식으로 안성맞춤입니다. 다만 조리 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한 불에 태우지 말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구워야 귀중한 지방산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과도한 소금 간은 피하고 레몬즙이나 신선한 허브를 곁들이면 맛을 아름답게 살리면서도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훌륭한 선택은 바로 삼치입니다. 삼치는 부드럽고 하얀 살을 가진 생선으로 소화가 매우 잘 되고 지방 함량이 낮아 위장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65세 이후 특히 중요한데 위산 분비가 줄어 소화력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삼치는 정말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소화가 잘 되는 것 외에도 삼치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노년기에 흔히 우려되는 근육 손실을 예방하고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삼치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셀레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셀레늄이 면역력 강화와 특정 암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삼치를 조리할 때는 가능한 한 간단하게 굽거나 찜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양파, 대파, 당근과 함께 찌면 영양 균형이 더욱 좋아지고 맛도 훨씬 풍부해집니다. 삼치는 비린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입맛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매력적인 생선입니다. 대부분의 시장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미리 손질된 냉동 제품도 많아 활용하기 매우 편리합니다. 다음으로 조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조기는 오랜 전통을 가진 생선으로 우리 밥상에 매우 익숙하지만 그 진정한 가치는 노년기에 더욱 빛을 발합니다. 주요한 이유는 풍부한 칼슘과 인 함량 때문입니다. 65세 이후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골다공증인데 조기는 뼈 건강을 지키는데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작은 충격에도 골절로 이어질 수 있는 나이에는 칼슘 섭취가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조기는 또한 부드러운 살과 적은 지방 함량으로 소화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도 적습니다. 특히 수술 후 회복기 환자나 치아가 약한 분들에게는 이상적인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조리를 할 때는 소금 간을 최소화하고 무와 대파를 넣은 조림 형태로 만들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서도 맛을 훌륭하게 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는 크기가 작아 조리하기 쉽고 보관도 간편합니다. 집에서 냉동 보관 후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구워 먹으면 간편하게 영양을 챙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네 번째 추천 생선은 바로 가자미입니다. 이 사랑스러운 생선은 지방이 적고 살이 부드러워 소화기 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화가 잘 되는 것만이 유일한 장점은 아닙니다. 가자미에는 타우린이라는 강력한 화합물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타우린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며 심장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더욱이 타우린은 간 기능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약을 복용하는 노년층에게는 간 부담을 줄이는 식단이 매우 중요한데 가자미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줍니다. 가자미의 조리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장 강력히 추천하는 방식은 바로 찜입니다. 간장과 무, 생강을 약간 넣고 약한 불에서 약 10분 정도 익히면 부드럽고 섬세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자미는 비린내가 거의 없으므로 입맛이 없는 분들에게도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고 냉동 상태로 보관하기 쉬워 실용성 또한 뛰어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논의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생선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절대적인 황금 원칙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원칙들은 위험 없이 모든 이점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황금 원칙은 생선을
항상 완전히 익혀서 드시는 것입니다. 생선회는 특히 노년층에게는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민물고기는 물론 참치조차도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기생충, 유해 박테리아, 심지어 바이러스까지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오염 물질들은 우리의 장과 간을 악의적으로 공격하여 특히 면역력이 약화된 몸에서는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선을 조리할 때는 중심 온도가 최소 63도, 섭씨 또는 145도, 화씨에 도달하도록 충분히 익혀야 합니다. 만약 생선 두께가 약 2cm 정도라면 중간 불에서 각면을 약 5분에서 7분간 굽는 것이 적절합니다. 찜이나 탕의 경우 끓는 물에서 최소 10분 이상 조리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한 환자분은 민물고기회를 드시고 간디스토마에 감염되어 간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단 한 번의 사소해 보이는 실수가 평생의 건강을 진정으로 위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핵심 원칙은 생선의 내장과 피를 항상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독소와 기생충알은 바로 내장과 피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간 부위에 많이 농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선을 손질할 때는 흐르는 찬물에 내장을 깨끗이 제거하고 뱃속 안쪽의 검은 막과 핏덩어리까지 꼼꼼하게 닦아내야 합니다. 작은 칫솔이나 숟가락을 사용하여 벽면을 부드럽게 문지르면 남아있는 잔여물을 더욱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질한 후에는 소금물에 약 30분 정도 담가두면 남아있는 피와 불순물이 빠져나가 훨씬 깨끗해집니다. 이 중요한 과정을 소홀히 하면 불행히도 기생충과 위험한 중금속이 우리 몸으로 직접 유입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세 번째 황금 원칙은 생선의 원산지와 유통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수입산 생선은 수질 관리가 미흡하거나 항생제 사용이 과도한 환경에서 온 경우가 많다는 점을 특별히 유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동남아시아, 남미 지역에서 들어오는 생선들은 종종 더 높은 위험을 동반합니다. 생선을 구매할 때는 항상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길거리 좌판이나 보관 상태가 불분명한 생선은 절대로 피하십시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명성 있는 대형마트나 인증된 수산물 전문점에서 구매하는 것입니다. 냉동 생선을 구입할 때는 포장 상태도 세심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포장 안에 얼음 결정이 많이 맺혀 있다면 이는 해동과 재냉동이 반복된 흔적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세균 번식의 위험이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생선을 구매한 후에는 가능한 한 당일에 조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보관이 불가피하다면 냉장보다는 냉동을 선택하고 최대 3개월 이내에 섭취하도록 계획하십시오. 조리 후 남은 생선은 실온에 두지 말고 즉시 냉장 보관해야 하며 다음날 먹을 때는 반드시 다시 충분히 가열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간단하지만 철저한 원칙을 부지런히 지키기만 해도 생선은 여전히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차이가 여러분의 심장, 뇌, 그리고 남은 소중한 삶 전체를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선이 무조건 건강에 좋다는 오래된 생각은 이제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비극적으로 여러분의 심장을 지치게 하고 뇌의 소중한 기억을 흐리게 하며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노년을 불필요하게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르고 현명한 선택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뇌를 보호하며 매일의 삶에 활기차고 넘치는 에너지를 선사할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단 하나의 생선 종류를 바꾼 뒤 건강이 회복된 수많은 사례들을 직접 목격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여러분이 반드시 피해야 할 생선 4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참치, 민물고기, 양식 우럭, 그리고 훈제 연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든든히 지켜줄 4가지 생선, 고등어, 삼치, 조기, 그리고 가자미를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십시오. 마지막으로 그 3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철저히 실천해 주십시오. 생선을 항상 완전히 익혀 먹기, 내장과 피를 아주 꼼꼼하게 제거하기, 그리고 원산지와 유통 상태를 항상 확인하기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거창하고 복잡한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의 저녁 식탁 위에서부터 진정으로 시작됩니다. 만약 냉장고에 참치캔이 있거나 장바구니에 민물고기를 담았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멈춰서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의식적인 선택이 앞으로 10년, 심지어 20년 후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할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진심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부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며 알림 설정을 켜주십시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귀중한 정보를 여러분의 부모님, 가족, 그리고 친한 친구들과 널리 공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진정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지식을 선택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위해 늘 변함없이 함께하겠습니다.